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0일 안티카오스 100일 체인지 8번째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휴일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유로 놀러 가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젯밤에 제가 바른농부 원래일을 그 경이로운 대창에서 했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 600평 하우스에 있는 레몬을 따지를 못해 가지고 그 김은경 대표님하고 심재호 대표님께서 매우 근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른농부들이 오늘 한번 노력봉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가서 저는 10시에 갔고 다른 분들은 더 일찍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레몬을 다 땄어요. 다 따가지고 오늘 정말 흐뭇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대표님이 뭐 교회를 갔다 왔더니 우리가 다 따놓으니까 막 가슴이 너무 뭉클하다고 막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강은미 대표님이 맛있는 점심을 예 안녕하세요 눈말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2번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식사는 하셨는가요? 눈말 예 서로 인사하세요. 그래가지고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해와가지고 닭곰탕에 끓인 떡국 맛있는 떡국을 먹고 왔어요. 와서 또 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김장할 장을 좀 보고 바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오늘 그 방송할 거를 이게 세팅을 제가 다 해놓거든요. 세팅을 다 하려고 하는 중간에 또 우리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하다 말고 가서 얼른 밥을 먹고 와서 불이 나게 지금 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제가 챌린지 시작한 지가 8일째예요. 지금 내일 모레 가면은 이제 10분의 1이 끝나버리네요. 예, 정해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또 금방 가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예, 노영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고 계시는데 보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아니 되겠지요.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을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육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은 이제 실습을 한번 하면서 실제로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능숙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행위를 하면서 이거 한다는 게 쉬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미선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은 그냥 단번에 하면서 그냥 막 실습을 하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 박미선님 내 천재라고 좀 해주세요. 그분 천재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금방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겁이 나서 그거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꼈는데 흙을 만져야 돼서 흙을 만지다가 이제 또 얼굴을 만지고 이제 태백요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백요원님 제가 그 못난이 귤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먹을 게 좀 있어가지고 못 시키는데 그거 저장성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기 전에 한번 미리 시켜놔야 되나? 실습 꼭 해주세요. 기숙님도 오셨구나. 퍼플님 제가 막 아직은 막 헷갈려가지고 퍼플님 반갑습니다. 퍼플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이거 출석률이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상품입니다. 10번 내일 모레까지 끝나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출석률 좋으신 분 2분 선정해서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물이 또 달라집니다. 아, 이 시간만 되면 즐거워요. 노영님. 아,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또 이야기를 듣네요, 오늘. 아, 배경이 너무 예쁘죠? 예, 제가 여기 제 다육밭이에요. 그래서, 다육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밤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밤에 다육밭에 있으면, 들고 있는 다육이 이름이요, 얘요,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인데 여러분들 염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흔한 다육이거든요. 근데 얘는 미니로 개발이 된 건데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예쁜 미니 염자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미니 염자가 아니고 염자. 아, 인기 비결이요? 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죠. 다육이와 다육이 주인이 같이 인기가 있답니다. 예, 인기 있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좀 시청자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상품을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했어요. 예, 염자. 예, 미니 염자예요. 근데 얘가 이제 올해 그 꽃이 피는 염자가 있고 꽃이 안 피는 염자가 있는데 얘는 꽃은 안 펴요. 근데 꽃은 안 피지만 얘 자체가 그냥 꽃이잖아요. 꽃이 뭐가 필요해요? 이보다 더 이렇게 이쁜데 필요가 없죠. 예, 이런 다육이를 강 팀장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햇빛을 많이 봐야 이뻐지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번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번식을 하는 방법에는 제가 이렇게 송이를 가지고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예. 아, 그래요? 오늘도 라이브 방송했는데, 우리 그 경이로운 대창 김은경 대표님 댁 가서 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음식에 관한 걸 안 하고 김은경 대표님 네 농장 소개, 우리 오늘 일했거든요. 일하는 거 소개하는 방송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이로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잎꽂이로 이게 잎을 하나씩 꽂아가지고 하는 예, 고생 좀 했어요, 팀장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잎꽂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번에 이거 설명드렸어요. 이거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의자에 앉았어요. 여지껏 땅바닥에 앉아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앉아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하다가, 오늘 지금 그 선생님이 그때 소개시켜 주신 거 사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자에 앉으니까 이것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예. 그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막 저기 하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다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육이를 보시면 이런 이제 풀일 종류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풀일 종류는 잎이 이제 얇아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이게 자체가 이제 꽃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를 따서 잎꽂이를 하면은 안 돼요. 잎이 잘 안 나와, 얘네들은요. 잎이 잘 안 나오고, 예. 말은 천천히 할게요. 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하나씩 띄거나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이 자체로 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뗐어요. 하나 어디서 자르거나 떼거나 했어요. 이제 그러면 얘를 제가 충분히 이렇게 말려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만약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꽂아 놓으면은 줄기가 점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2주 이상 말리면 이 상태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물기가 하나도 없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 사이에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을 때까지 안 꽂아놔도 얘네들은 충분히 살아요. 근데 이 뿌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꽂으면 돼요. 이렇게 흙에다가 제가 지금 이 흙을 화분에다 담았거든요. 화분에다 담았는데 이렇게 꽂으면 돼요. 꽂으면 얘네가 꽂고 나서 제가 물을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물을 주면은 지금 여기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말려서 꽂아야 돼요. 얘네들을 충분히 말려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나올 만큼 말려도 죽지 않아요. 뿌리가 있어도 없어도 사는 게 그래서 다육이가 굉장히 할 만한 거라니까요. 다육이는 정말로 그 치유 식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 다른 것들은 그냥 죽잖아요. 죽지 않고 불멸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움직이면 안 돼요. 얘네들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뿌리가 정착을 못해요. 이제 흔들려 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 보시면 여기도 뿌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놓아두면은 뿌리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미 공기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얘네들은 다 죽어요. 이 뿌리는 다 죽으니까 그러면 잘라내고 하자. 잘라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갖다 꽂아 놓으면은 이 옆에서 새로운 뿌리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단 물을 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돼요. 물을 주시면 되는데 이 뿌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꽂았을 때는 한 달 정도를 물을 주지 마세요. 한 달 정도 물을 안 줘도 얘네들은 지금 제가 뽑아놓고 잘라놓고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 물른 상태예요.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물을 제대로 못 빨아 먹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보실 때 한 달 정도, 한 달 더 있어도 돼요. 더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좀 쪼글쪼글 하면은 이제 얘는 말라서 죽을라나 보다 하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뿌리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얘네들이. 왜냐면 이 종족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나도 빨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손을 번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바로 뿌리가 내려요. 거의 바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뿌리를 내려요. 여기서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를 이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좀 나왔어요. 나왔으면 걔네는 또 그 뿌리는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만히 놓고 살짝 그늘에다 놔도 돼요. 잎꽂이를 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했을 때 그늘에다 놓으면 여기서 줄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네들도 굳이 그렇게 여기다 꽂아놓고 물을 주기 전에는 그늘에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놓으면은 얘네보다는 얘네가
물이 훨씬, 아니 뿌리가 훨씬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길게 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보이려나? 뿌리가 지금 살짝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되게 오랫동안 말랐다는 거거든요. 이 뿌리는 새로 나온 뿌리가 아니라 원래 거기에 붙어 있을 때 나온 뿌리예요. 나온 뿌리인데 이런 상태로 심으면 안 좋아요. 별로. 여기 뿌리하고 이 사이가 되게 멀잖아요. 이 사이가 멀면은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짧게. 얘네는 원래 이렇게 목대로 키우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목대로 키우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들은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목대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아까 이거하고 보면은 얘는 물기가 있죠. 얘는 지금 다 마른 상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라 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심으면 돼요. 얘네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이해는 가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를 이렇게 꽂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흙에다 꽂는 방법이 있고, 얘네를 이렇게 놓아두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잎꽂이를 할 때 꼭 이렇게 꽂는 분들이 있어요. 업자분들도 이렇게 하고 쭉 꽂아 놓는 분들, 그분들은 두 번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이렇게 한번 꽂아 놓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싹이 나오면서 뿌리가 그대로 여기 밑으로 박히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오래 걸려요. 이 싹이 나오는데, 싹하고 뿌리가 나오는데 먼저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거 밥은 얘예요. 얘가 엄마예요. 얘가 엄마고 자식이거든요. 그 부수적인 것이 뿌리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흙에다가 툭 던져 놓잖아요. 그러면 싹이 빨리 나와요. 싹이 빨리 나오는데 그 대신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싹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이렇게 싹이 나왔으면은 이거를 나중에 싹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 주셔야 이 뿌리가 제대로 여기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떠 있어요. 떠 있으면 얘네가 정착을 못 하잖아요. 어찌 됐든 이만큼 정도 컸다면은 이 뿌리를 밑으로 내려야 얘네가 여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뿌리는 뿌리대로 밑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는 방법은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1000개, 2000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그냥 몇 개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아 두시면 이렇게 싹이 나면 그때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카메라 각도를 좀 내려주라고요? 카메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이거를요, 뭐 굳이 여기 흙에다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화분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올려놔도 싹이 나와요. 근데 대신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되는 애들은 이렇게 좀 두툼한 애들은 잎꽂이가 잘 돼요. 이거는 잎꽂이가 되는 애들이에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인데 여기서 이제 손을 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놓으세요. 놓아주면은 이렇게 싹이 나오면서 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얘네들대로 끊어졌으면 말려가지고 꽂아놓으면은 훨씬 더 이제 더 큰 다육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잎꽂이 번식을 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좀 알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거 프릴 종류 얇은 애들은 잎꽂이가 잘 안 된다는 거. 얘네들은 그냥 이 송이채 꽂아야 되고 이렇게 좀 두툼한 애들은 하나만 해도 얘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가 크면은 3개, 4개 나오고 주로 철화로 많이 나와요. 철화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번에 그 변이종이라고. 철화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철화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잎꽂이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이제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제가 빠르면 2주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물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을 주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잎꽂이 애들은 다 나올 때까지 물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나오면 뿌리가 나왔든지 얘가 나왔든지 나오면 그때부터 물을 주는데 그러기 전에 스프레이로 살짝살짝 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거 권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 잘못하면 얘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론 말씀드릴 때 이거 밑에 쪽에 있는 애들보다는 이 밑에 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보다는 이 위쪽에 있는 애들 어린 애들 젊은 애들이 임신을 잘하잖아요. 얘네들도 어린 애들 젊은 애들을 가지고 해야 뿌리가 잘 내려요. 물은 안 줘. 제가 그 물 주는 방법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자식을 위해서 이제 이 엄마는 얘가 이제 다 클 때까지 얘는 점점 크면서 이제 다 말러가는 거예요. 말러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서 다 떨어진 거예요. 얘가. 제가 지금 이거를 원래 심어 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뽑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제 사는데 꽂아 놓고 나서 얘는 물을 바로 줘도 돼요. 요 정도 되는 애들은. 근데 이제 요 정도 되는 애들은 당연히 물 줘야죠. 이 안에다 집어넣고 나서 물을 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놓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놓은 상태에서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꾹 눌러주고 나서 그때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마른 애들도 말랐다고 버리지 마세요. 얘네들 뿌리 더 잘 내려요. 뿌리 내리면은 뿌리 내리고 나서 물 주잖아요. 물 주면은 이렇게 확 펴져요. 걱정하지 하나도 없어요. 물 안 줘서 죽는 다육이는 거의 없다니까요. 다 물을 많이 줘서 죽이지. 물만 안 줘도 다육이를 죽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육이를 이제 이거를 이제 큰 거에서 이제 화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이런 애들 이제 새끼까지 달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짧게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흙을 보이시나요? 흙을 이 다육이를 얹어 놓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얹어 놓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조금 약간 도톰하게, 그러니까 반듯이 안 하고 가운데를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말랐으니까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꽂아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갖고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줄 때 이 상태로 이렇게 흙만 있는 상태로 지금 꽂았잖아요. 여기다가 맨 처음부터 마사를 줄 필요가 없어요. 마사를 여기다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여기 마사를 올려놓는 이유는 여기 지금 마사를 올려놨잖아요. 마사를 올려놓는 이유는 물을 줄 때 얘네가 튀지 않도록 막 흙이 막 이렇게 튀어요. 막 흘러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마사를 얹어 놓는 거거든요. 마사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오직 그 역할이에요. 다만
흙을 보이는 것보다는 마사로 위에다 얹어 놓으면 약간의 화장, 기초 화장을 좀 했다고 해야 되나? 거기다 이제 막 생모래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모래 같은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이 자연적인 거, 이 마사는 돌을 쪼갠 것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 이 상태로 놔뒀다가 정말 내가 얘가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한번 들어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밑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잘 안 들리죠. 확 들어버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 들어버리면 이 상태가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뽑아온 건데, 이 상태가 됐잖아요. 이 상태가 돼서 야 뿌리 내렸다 그랬는데 다시 꼽으면 얘네들은 다 소멸이 돼요. 없어지고 다시 새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빼놨으면 내려놓고 다시 2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새 뿌리가 나오도록. 다육이한테도 못할 일이고 나한테도 못할 일이죠.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다육은 나이듦과 기다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굳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게 번식을 할 수 있고, 얘네들 있잖아요. 쑥쑥 잘 커요.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얘는 이제 창이에요. 창 종류예요. 얘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얘는 청성미인이고 얘는 창이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잘 돼요. 잎꽂이. 이 창 종류들은 잎꽂이 잘 안 돼요. 창 종류가 제가 비싼 게 많다고 했잖아요. 아, 퍼플님 이해하셨어요? 예.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얘는 비싼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싼 종류들이 이렇게 잎꽂이를 해갖고 뿌리가 다 내려버리면 가격이 싸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안 내려요. 한 100개 하면 10개 정도 10%나 20%, 잘 하시면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띄면서 생장점이 여기가 있는데, 이 생장점이 이렇게 뜯어져 갖고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거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습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마사는 언제 여기다 놓냐면은 이렇게 그대로 놓으셨다가 물을 주기 바로 전에 여기를 살짝 잡고, 이렇게 살짝 잡고 이 사이다가 마사를 놓으시면 돼요. 마사를 안 가져왔네. 마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놓고 나서 물을 주시면 돼요. 근데 물을 주실 때는 이 밑으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주셔야 돼요. 제가 물을 처음 줄 때는 잎꽂이는 봄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흔히 봄에는 거꾸로 꽂아놔도 산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저는 선인장 같은 거는 이렇게 중간에 자르거든요. 자르면 대 하나가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그러는 수가 있는데, 거꾸로도 꽂아놔요. 예, 흠뻑, 아주 흠뻑 주셔야 돼요. 1분 동안 이 밑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흙에다가 물을 주는데 밑에 맑은 물이 나오는지 아마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에 마사가 완전히 세척 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걔네가 여기서 엉겨 붙어 가지고 물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하는 게, 물을 자주 주지 말고 물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되 물은 흠뻑 주라고 해요. 물은 흠뻑 줘야지. 물을 찔끔 주면 얘네들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는 말되 한 번 줄 때는 굉장히 흠뻑.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은 분갈이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모레 물 주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물 줄 때는 아주 흠뻑 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꽃을 키우면서 얻은 교훈도 되게 많은데, 이제 꽃을 키우다 보면은 꽃에 관련된 그런 글귀가 되게 좋은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꽃을 키우면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글귀였거든요. 근데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피면 되고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글귀가 되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꽃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가 그 진달래하고 제비꽃을 감동이죠. 진달래하고 제비꽃을 거기다 비율을 많은 장미도 있고 뭐 작약도 있고 목단도 있고 화려한 꽃이 있는데 굳이 이 글을 쓰신 분이 진달래하고 제비꽃을 언급을 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정말 야생화잖아요. 그러니까 진달래는 산에 가면 많이 피어 있는데 누가 진달래가 왕창 피어 있는 곳 아니면 하나씩 피어 있으면 봄이 왔구나 진달래다 그러지 뭐 그 진달래가 뭐 엄청 화려하거나 막 그런 꽃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비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이제 한 코너에 이제 제비꽃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제비꽃도 피고 지고 계속 하는데 정말 오래 펴요. 그리고 제비꽃이 1년에 꽃을 2번 펴요. 가을에도 제비꽃을 피운답니다.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2번을 피는데 봄에 이제 비교적 화려하게 피고 가을에는 씨를 맺기 위해서 피어요. 그래서 며칠 피다가 바로 씨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제비꽃도 나중에는 거의 잡초 수준이 되거든요.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일정 부분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비꽃을 딱 놔버리면은 꽃도 예쁘고 잎도 눈 올 때까지 잎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꽉 쩔어버리기 때문에 풀을 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비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진달래와 저도 이제 진달래를 너무 좋아해서 진달래를 산에서 캐다 심으면 잘 안 살아요. 얘네들이 이식률이라고 하거든요. 이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기술자가 캐야 되고 이게 진달래를 꽃이 피기 전에 갔다가 여기다 심어 놔야 얘네들이 잘 사는데 그럴 때는 또 땅이 얼어 있고 또 꽃이 피고 나서 심으면 잘 살지 않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달래를 기술자분이 캐다가 이렇게 한 것을 저는 샀어요. 사서 제가 우리 집에다가 심어놨고 화분에다 있는 걸 샀기 때문에 꽃을 사실 때 이렇게 분이 떠져 있는 거하고 화분에다 이게 있는 거하고는 화분에 있는 것은 거의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떠서 하면은 뿌리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그 한 가지 다시 제가 또 각성을 해드리는 거 그런 일반적인 나무는 화분을 그대로 걔네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대로 심어야 잘 살고 얘네들은 그대로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뿌리 정리를 하고 나서 심어야 잘 산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그 흙 붙은 대로 심으면은 잘 안 살아요. 안 좋아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몸살을 되게 오래 해요. 오히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상태로 심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새 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얘가 건강해요. 튼튼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가슴에 와 닿는 소리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써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을 키우면서 느끼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육이는 처음이라고 하고 다육이는 한 번도 안 키워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퍼플님도 그러신다고 했던가요? 퍼플님도 지금 처음 키우신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꽃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가 키울 수 있는 공간에 작은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한번 키워 보시면 내 사는 삶의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꽃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왜 꽃을 계속 사냐 그러는데, 강아지는 한 마리이지만, 저희는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지만, 날마다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뛰어다니고, 나한테 이게 뭔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예,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얘네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은 때가 되면 물을 들여주고 때가 되면 꽃을 피워주고 그렇게 나한테 보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 못하는 얘네들을 통해서 제가 얘네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학급 수준이에요. 학급.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대화를 하면은 조금 중단계가 돼요. 근데 인간이 식물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주 하위 클래스래요. 그게 상위 클래스래요. 말을 거꾸로 했네요. 상위 클래스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 보면은 얘네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뭐가 잘못됐냐? 야, 너는 언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렇게 얘기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게 확 열리는 그런 걸 느껴요. 저도 물론 뭐 이거 하면서 뭐 사이사이 크로바 풀 뽑아줘야 되고 분갈이 해줘야 되고 하엽 떼줘야 되고 일이 정말 끊임없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전부 그냥 보상을 해주듯이 얘네가 저한테 그렇게 보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많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하나는 좀 외로우니까 3개 정도만 사다가 한번 키워보시면 걔네 키우다가 번식을 하셔도 되고 키워보니까 너무 재밌네 해가지고 좀 2개 사가지고 5개 키우시다가 10개 키우시다가 특별한 공간이 없으시면은 방 안에서는 어느 정도 요 정도 크기 30개 이상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30개에서 50개 50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50개나? 그렇게 하시죠. 키워보셔요. 키워보다 보면 금방 200개 되고 금방 300개 돼요.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하우스 100평짜리 하우스를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보람을 좀 느끼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마당이 있으시구나.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꽃 키우기 좋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일 수 있다는, 그건 되게 행복하죠.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요런 이렇게 꽃을 키우고 할 때는 마당이 있다는 건 그리고 이제 그것도 되게 많이 위안이 되고 즐거움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정원이 너무 예뻐요. 고생 많으셨어요. 막 어쩜 이렇게 예뻐요. 막 그렇게 한마디씩 던져주고 가는 그 얘기에도 굉장히 많은 위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한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퍼플님 다육이에 한번 도전을 해보셔요.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 내내 내놨다가 겨울에만 잠깐 들여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시면은 30개를 넘어가시지 말고 그 정도 내에서만 해서 그 앞에다가 쭉 이렇게 놓고 키우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8번째 했어요.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는, 김미경님 이제 들어오셨네요. 10번 끝나면 이건 시집갑니다. 두 분한테 제가 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10번 끝난 다음에는 다시 새로운, 다육이를 가지고 제가 다육이가 될지 아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다육이가 예쁜 철이니까 다육이로 일단은 제가 이 선물을 드리려고 해. 이벤트 선물을. 다육이 많이 구경식.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약간 한쪽에 앉았다니까요. 제 얼굴을 제가 지금 이쪽 한쪽으로 하고 예쁜 다육이 지금 스탠드로 했더니 이렇게 많은 다육이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스탠드를 일부러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 그래서 다육이 많이 보여드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어디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다육이 한번 사셔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너무 주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번식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내일은 제가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분갈이만 잘하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육이는 비료 같은 거 주시면 안 돼요. 비료 같은 거 주면은 이렇게 물이 들지 않아요. 파래가지고 계속 커요. 그래서 다육이는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대신 분갈이를 할 때 용토를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사하고 섞어서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키우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아까 딱 들어오셔가지고 신나는 건 좋은데 말은 좀 천천히 하라고 딱 일침을 한번 주셨어요. 제가 딱 그거를 느끼고 하는 순간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역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저녁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 월요일 시작되는 하루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내일 만나 뵈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복렬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정말, 예, 보람을 느끼네요. 예,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티카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